오늘의 정석 시간입니다. 어제 이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 이번 주는 바이오도 바이오인데 주변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슬슬 반응이 나타납니다. 2차전지도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렇다면은 오늘 장에는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김정수 운용역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간밤 미증시에서도 힌트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석투자법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나라 지수하고 해외 지수하고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2600으로 어제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3300, 우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도 6월달, 요거에 비하면 거의 600포인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는 거 역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다우존스는 이제 신고가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 치면은 뭐 한 3,400, 3,500인 거죠. 그리고 S&P도 신고가입니다. S&P 5,600에서 5,700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3,300 한 50, 요 정도 됐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동반에서 악재가 나왔지만 엔캐리 청산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8월 달 초에 큰 폭락도 경험을 한번 했고,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AI를 필두로 한 이 사이클이 한 2년 동안 나왔었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뭐 전력주들 같은 경우가 2년 동안 이 시세를 보인 걸 제외하면은, 같이 충격을 받고 같이 반등이 나왔지만 해외는 또 다시 신고가의 흐름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극심한 부진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제 나스닥이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때 해외에서 신고가를 주도했었지만 어느덧 이제 아래로 다운됐다 이거죠. 그러면 누가 도대체 다우존스나 이 S&P 이 주가를 신고가를 만드느냐? 요걸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얘기는 엔비디아나 뭐 TSMC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뭐 인텔 같은 경우도 대폭락이 한번 있었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신고가가 가고 있다는 얘기는 돈이 빠진 만큼 어느 쪽에서는 돈이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신고가라는 거는 빠진 돈보다 들어온 돈이 더 많으니까 신고가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어느 쪽에서 돈이 증가했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7월 달에서 8월 달이 겪는 이 구간 동안에 적당한 조정이 아니라 그냥 대폭락이었잖아요. 대폭락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 도대체 돈은 어떤 기회로 생각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좀 보면 투자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아요.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 함께 보시죠. 그래서 신고가 가는 흐름들을 좀 보면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는 좀 추세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 메타 플랫폼스가 신고가를 가는 게 보입니다. 광고를 기반으로 한, 그죠? 비즈니스가 중점이죠. 그러니까 AI를 메타가 주도하진 않잖아요. 그죠? AI를 주도하는 건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TSMC를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해외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는 메타죠. 광고를 기반으로 한. 그죠? 광고 매출, 주 매출인, 요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라인 1, 2는 그냥 해외 시장 급락이 나온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계속 가요. 그래서 이 주식은 수년간 신고가예요. 수년간. 뭐, 일라인 1, 2는 뭐, 우리가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라든지 굉장히 좀 핫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월마트가 신고가를 갑니다. 근데 월마트는 우리나라에서 이마트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마트하고 좀 비슷한 비즈니스 같지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리고, 아마존. 그죠? 아마존도 그나마 괜찮죠. 아마존도 신고가 부근에 있으니까 이번 구간에 좀 소비재 성격 관련된 업체들. 그죠? 이런 업체들 매출 한 800조 가까이 나오는 업체들이거든요. 500조에서 800조 사이 정도 나오는 업체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클럽. 그죠? 좀 움직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보일 거예요. 오라클 같은 이런 업체들은 좀 신고가 가거든요.
이거 이제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매출이 중점을 이루고 있는 업체, 뭐 비자 같은 업체들, 그죠? 이런 업체들이 신고가예요. 자, 다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해외 쪽에서 이 신고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돈이 들어온 섹터인 거고, 그 다음에 급락을 주도했던 건 AI 반도체 섹터잖아요. 신고가에 가는 게, 약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수출의 주가 아닌 거예요. 그잖아요. 굳이 우리나라의 산업의 중심은 수출주인데, 반도체나 배터리나 자동차나, 이건 우리나라의 수출주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바이오도 수출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보면 좀 위탁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금액의 규모는 좀 차이가 나죠. 제조업체하고 바이오 제약이 기술 수출한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기술을 파는 거니까. 지식을 파는 거잖아요. 기술 수출이라는 건 지식을 파는 거잖아요. 약간 좀 다른, 결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잘 나가려면 이쪽에서 우리나라 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업체들이 신고가를 계속 주도하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메타 플랫폼스나 오라클이나, 그죠? 뭐 일라이 닐리나 유나이티드 헬스클럽이라든지, 그죠? 월마트라든지 굳이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이 없어도 다른 미국 자체 내의 어떤 소비와 그다음에 유럽과 요걸만으로도 충분히 이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업체들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트럼프가 될든 아니면 해리스가 될든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으나, 우리가 11월 달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식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스스로 잘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출주는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공정한 자유무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 서로 싸우지 않고, 말 그대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으로 기술 우위에 있고, 이런 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보호무역이고, 그 다음에 서로 으르렁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부진한 흐름, 좀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수출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이 돈의 메커니즘이 좀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지금 이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좀 선제 작업들이, 그래서 8월 달에 돈의 구조가 바뀌었고, 이 돈의 구조가 이제 한 1개월 반 정도 지나니까, 실제로 이렇게 좀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게 아니냐. 전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바이오 제약 섹터가 어떻게 보면 굳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이 성장보다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 시장,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이 가치를 인정받느냐, 이게 중요한데, 좀 정치권의 싸움하고는 좀 별도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대안으로 좀 선택할 수 있는, 해외에 있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좀 바이오를 초이스한 게 아니냐. 라는 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좀 포인트고요. 그런 식으로 좀 돈의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8월 5일 날 급락을 친 다음에 그다음에 그 8월 23일 요거 있잖아요. 요 자리를 넘어가고 나서 다시 빠지는 이 기간 동안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쪽을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행, 그리고 어제 꿈쩍도 안 했던 셀트리온이 19만 8천 원 저항이었는데 그 지지로 바뀌고 나서부터 어제 좀 꿈틀대더라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판 같은 주식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8월 초 이후에 돈이 빠지지 않고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대안을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면 좀 꽤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올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은 좀 대한민국이 수출이 주력인데 이 수출이 지금 이러한 좀 난해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밖에 답이 없잖아. 그럼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좀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시장의 중심이 바이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계속 여기에 좀 초점을 두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2650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지원군. 옆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는데요. 저는 돈의 구조가 이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작년도 10월 31일에서 12월 달 약 2달간에 이어졌던 요 돈의 구조와 상당히 좀 유사하게 바뀌고 있다고 보거든요. 요때는 왕을 제외하고, 여기서 왕은 이제 바이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신하들 있잖아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2등주들. 이들 주식은 절반만 살려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절반만 살려주고, 배터리도 절반만 살려주고, 반도체도 IT 섹터 쪽 묶어가지고 절반만 살려주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게 바이오하고 조선주들이 계속 이익 컨셉이 높아지니까 얘네들이 어쨌거나 시장의 메인으로 작용을 하고, 나머지는 섹터 내 절반만 살려주는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업별 1등 섹터들에 대한 바텀이 먼저 나와야 2, 3등 섹터들이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2, 3등 섹터가 올라가는 게 사실상 그러면은 좋은 신호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등 섹터들에 대한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다음에 유한양이 고개를 위로 들었으니까 이제 셀트리온,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있잖아요. 이쪽으로 계속 자금이 붙는지를 보세요. 그럼 판을 키우겠다는 얘기고, 그럼 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자동차에서는 기아가 있고 현대차가 있는데 현대차가 고개를 먼저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도 삼성 SDI 쪽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고개를 들어야 의미가 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기다리는 가격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면 어제와 같은 흐름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반등이 안 나왔던 주식들의 이격 축소.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PM, 그죠? 급락대였다가 이제 반등 나오고 포스코 퓨치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터리 대해서도 더 소외받았던 애들. 간격을 좀 메꿔주는 정도 수준의 흐름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먼저 자금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먼저 바텀을 좀 만들어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이게 좀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세울 때는 9월 말에서 10월 달로 가는 구간은 급락이나 만약 조정이 나오면 이건 살 생각으로 가되, 각 산업별로 2, 3등을 노리기보다는 각 산업별로 그냥 1등만 한 구조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차라리 그냥 바이오가 놀 때 또 다시 바이오를 공략하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전체 자금의 연속성이 붙기 전까지는 좀 섹터별 우위 종목 우선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시죠?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 4시에 하고요. 그 토마토 투자자문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전략, 종목 많이 이야기해드리겠죠.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부터 토마토 투자 자문 채널에서 진행이 됩니다. 9월 세 번째 전략 2,500짜리에서 나와야 할 포인트라는 주제로 진행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운영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정석이었습니다.